최근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 신문을 보면 일본 정치인이나 일본 기업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고 온통 한국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에 관한 이야기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후보를 탐구하는 장문의 기사를 사흘 연속 국제면 머리 기사로 올리고 있는데요. 요미우리는 지난 20일부터 세 차례로 나눠 한국 대선 후보 이재명 연구란 타이틀로 이 후보의 성장 과정과 주요 발언 등을 사진과 그래프를 곁들여 상중하편으로 조명했습니다. 20일자 흑수저를 무기로 약진했다는 첫 기사에선 자유분방한 발언과 실천력으로 존재감을 드러내온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요미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흑수저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금수저와 대비되는 말로 빈곤가정 출신을 의미한다면서 경북 안동 농가에서 9명의 형제 중 7번째로 태어난 이 지사가 여당 대선 후보가 되기까지의 다사다난했던 인생 역정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기사 마지막 부분에는 격차가 커지는 한국에서 흑수저를 무기로 지도자 자리에 오르려 하는 이 후보의 운변이 지지자들을 매료시키지만 그의 공격적인 정치 스타일은 무리를 빚는 일이 많다며 황당한 이유들을 들며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미우리는 이재명 후보를 싸움닭이라 언급하며 이 후보가 SNS를 활용해 정적이나 주류 언론 매체를 몰아붙여왔다며 그런 공격성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요미우리는 22일자에 게재한 간파 공약은 현금 지급이란 제목의 마지막 기사를 통해 기본소득제 등 이 후보가 내세우는 분배 정책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면서 퍼주기, 포퓰리즘 정치라며 말도 안 되는 비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요미우리는 이 후보가 일본과 관련해 쏟아냈던 그간의 강경 발언도 도표를 곁들여 상세히 알렸는데요. 이재명 후보를 그동안 열심히 깎아내린 이유를 밝힌 것입니다. 일본을 향한 이재명 후보의 대표적인 발언으로 군사적으로 보면 일본은 여전히 적성국이다. 침략 국가인 일본이 분단돼야 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처분 계획은 인류와 자연에 대한 중대한 범죄다 등이 있는데요. 일본은 이렇게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일본의 강력한 발언을 쏟아낸 유력한 후보를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며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까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분석과 탐구 내용을 신문 1면에 대대적으로 그것도 며칠 동안 연속으로 보도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역사상 어느 정치인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던 공격적인 추진력 때문입니다. 시원시원한 추진력으로 답답한 국민들의 마음을 뻥 시원하게 뚫어준다 해서 사이다라는 별명을 얻은 이재명 후보라면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빠른 속도로 추진해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인데요.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 개발한 신의 지팡이입니다. 궁극의 비밀무기라 불리고 있는 신의 지팡이는 개발 난이도가 상상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위험한 나머지 심지어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한 미국조차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국이 개발하고 있고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한국의 신의 지팡이 세계 최초 보유를 현실로 만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신의 지팡이는 운석이 지구에 떨어지는 충돌 사건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인공적으로 무거운 운석을 우주로 쏘아 올렸다가 마치 운석이 지구에 떨어지는 것처럼 원하는 목표 지점에 정확히 떨어뜨리면 괴멸적인 파괴력이 발생해 해당 지역을 초토화시킨다는 개념인데요. 인공위성을 만든 뒤에 거기에서 무거운 물건을 떨궈서 그 물건에 실린 운동에너지로 피격 지점을 파괴하는 무기입니다. 1967년 우주조약, 1977년 전략핵무기협정에서 인공위성의 무기화를 금지했기에 이러한 무기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한국의 경우 가능합니다. 한국이 개발하는 신의 지팡이는 무기를 장착한 인공위성을 우주에 띄우는 것이 아니라 지상으로부터 100km 높이 이상인 우주까지 올라갔다가 바로 비핵탄두가 낙하하는 형태입니다. 인공위성으로 우주에 떠 있으면 조약 위반이지만 바로 낙하할 경우 우주조약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국방과학연구소가 공개한 신의 지팡이 기술을 일부 장착한 탄도미사일 현무사의 탄도 중량은 8에서 9톤에 달했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탄도 중량은 대개 1톤 안팎인 것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수준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가진 미사일이라고 언급한 괴물 미사일입니다. 국방부는 탄두 중량은 획기적으로 늘린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성공했다면서 해당 미사일에 대해 콘크리트 건물이나 지하갱도 타격이 가능하며 주요 표적을 정확하고 강력히 타격해 무력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성능이 향상된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우리 군의 평시 억제 능력을 향상하고 유사시 압도적 대응 능력을 통한 핵심 전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신의 지팡이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지하에 있는 핵무기 시설까지 정밀 타격해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 수 있고 우주에서부터 쏘기 때문에 일본이 이를 탐지할 쯤이면 이미 아무런 조치도 못할 정도로 늦은 상태가 됩니다. 게다가 최근 한국이 국내 기술로만 제작해 쏘아 올린 누리호 기술이 신의 지팡이와 접목 가능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외신들의 반응은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러시아 등이 수백 년 동안 쌓아올린 초고난도 우주 기술을 한국은 불과 30년 만에 따라잡았고 첫 발사에서 무려 700km까지 발사체를 보내는 데 성공하면서 한국에 대한 극찬사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BBC는 한국의 누리호가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영국의 로이터 통신도 한국의 누리호 이륙 장면을 실시간으로 내보내며 속보로 전했습니다. 한국이 이미 신의 지팡이 기술을 상당 부분 완성시킨 데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우주 기술까지 접목시킨다면 일본의 국방력을 앞지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러시아와 중국까지 앞질러 미국과 대등한 국방력을 갖출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우주기술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빠른 결과물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와 관련해 아쉽게도 목표에 완벽히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첫 번째 발사로 매우 훌륭한 결과를 거뒀다, 자랑스럽다 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발사체를 우주 700km 고도까지 올려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며 우주에 가까이 다가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발사 관제부터 이륙, 공중에서 벌어지는 두 차례 엔진 점화와 로켓 분리, 페어링과 더미 위성 분리까지 차질 없이 이루어졌다 라며 완전히 독자적인 우리 기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주를 향한 꿈을 한층 더 키워나간다면 머지않아 우주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이라며 오늘의 성공을 다시 한번 축하한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초정밀 고난도의 우주 발사체 기술을 우리 힘으로 개발해냈다며 이제 우리가 만든 위성을 우리가 만든 발사체에 실어 목표 궤도에 정확히 쏘아 올린 날이 머지않았다. 대한민국 우주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지금 세계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렸다. 우주 개발에 앞서는 나라가 미래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도 늦지 않았다. 누리호의 성능이 조금만 더 정밀해진다면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열 수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흔들림 없이 투자할 것이고 2027년까지 5번의 추가 발사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라고 전했습니다. 즉 일본이 감히 한국을 자신들과 비슷한 수준의 국가로 생각할 수 있는 날은 앞으로 최대 5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